50점. 5등급은 49점. 누구를 위한 전형? 특목 자사고를 위한 전형. 그러니까 대학 입시가요, 보면 다 특목 자사고 아이들 들어가기 좋게 만들어놨어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이게 이 입시를 아시면 죽어라 내신만 시킬, 중학교 때는 잘 관리해야죠. 특목을 가야 되니까. 근데 고등학교 가서 내신에 늪에서 못 나오는 아이들은 걔가 만약에 설령 1종 1등을 했어요. 그럼 걔가 쓸 수 있는 건 학생부 종합밖에 없어요. 다 제끼고 교과만 노린다면, 근데 학생부 교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내신의 격차가 되게 촘촘하다 보니까 비교과를 안 챙길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이거를 왜 안 챙기면 3일차에서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를 제가 보여드린다니까요. 그래서 교과만 잘해서 될 게 아니라 학생부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1기, 2기 교육하면서 아쉬웠던 게 어머님들이 학생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월 말에 제가 학생부 설명회를 밤에 해요. 그러니까 돈 안 받으니까요. 뭐 안 팔으니까요. 제 설명회는 절대 홍보 안 하는 거 아시죠? 우유도 드리잖아요. 서울우유. 서울대 가라고. 그쵸? 자, 근데 정시를 제가 조금 어머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돼요. 정시는 뭐냐면, 뭘 보실 줄 알아야 되냐면, 자, 21페이지 보세요. 21페이지. 21페이지를 보시면요. 수능 성적표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수능 성적표? 없으시죠? 수능 성적표에 아이가 맞은 수능 원점수가 기입된다, 기입되지 않는다. 우리 아이가 영어를 95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수능 성적표에 그 원점수 기입돼요? 기입 안 돼요? 아니, 모르시죠? 고삼을 안 주셔서 안 돼요. 모의고사 성적표에는 원점수가 기입이 돼요. 근데 수능 성적표 안 보셨죠? 네, 수능 성적표에는 아예 원점수가 기입이 안 돼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보세요. 그 왼쪽에 위에 그림 상대평가 방식 보이시죠? 거기서는 성적표에, 수능 성적표 어떻게 나오냐면 등급이 나와요. 자, 등급을 아까 우리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아까 몇 프로까지 1등급이라고 했죠? 자, 우리 아이가 1%를 받았어요. 그럼 몇 등급이에요? 1%를 받았어요. 몇 등급? 1등급이에요. 2%를 받았어요. 1등급. 3%를 받았어요. 1등급. 4%를 받았어요. 네? 1등급. 이게 등급이에요. 자, 100분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제가 정확한 100% 그냥 정확하게 계산, 95%는 맞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 아이가 1%로 1등급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 아이보다 못하는 아이들은 몇 프로예요? 99%예요. 그게 100분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자, 우리 아이가 2%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보다 못하는 아이 몇 프로예요? 98%예요. 그게 100분이에요. 자, 이해도가 떨어지는 어머님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우리 아이가 3%를 받았네요. 우리 아이의 100분위는 97%예요. 그게 100분이에요. 한 번 더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도가 좋으십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표준 점수는 뭘까요? 표준 점수. 왜냐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대학 입시에서는 원점수가 안 들어가요.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건 100분위하고 표준 점수로만 가지고 아이들이 대학을 가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표준 점수는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요. 자, 표준 점수 계산법은 이래요. 표준 편차라는 게 있어요. 표준 편차분에 아이가 맞은 원점수가 있겠죠? 그쵸? 네. 빼기 평균이에요. 그 과목의 전체 평균이에요. 네. 이따가 20을 곱해요. 그리고 여기에 100점을 더해요. 이게 표준점수 계산법이에요. 이건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이걸 왜 적어드리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자, 물수능이 되면요. 물수능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보통 표준 편차는 이제 정부에서 수능을 출제할 때 이걸 보통
20점에 맞춰서 출제라고 하는데 보통 20점이 아니라 20에서 한 23점 정도 나와요. 자, 그러면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아이가 수학인데요. 그 해에 많이 수학이 물수능이었어요. 자, 이걸 보통 한 2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우리 아이는 95점을 맞았거든요. 근데 물수능이었으니까 평균은 어떻게 됐을까요? 높아졌겠죠? 80점이네요, 평균이. 그렇죠? 곱하기 20 더하기 100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날려요. 맞죠? 그래서 보통 여기서 자, 그러면 몇 점이에요? 15점 더하기 100점. 그러면 뭐 대충 한 115에서 117 정도 나와요. 평균적으로 보면. 물수능일 때. 근데 수능이 어려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는 95점을 맞았네요. 근데 어려웠으니까 평균이 50점이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는 같은 점수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몇 점인 거예요? 145점이에요. 같은 점수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면 나의 표준 점수는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 저기 교회나 아니면 저기 절간이나 성당 가가지고 그의 수능이 어떻게 바라야 돼요? 공부를 잘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길 비나이다. 공부를 못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쉽게 눈 감고도 부를 수 있게 출제되었길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데 대학에서 반영하는 거는요, 원점수를 원하지 않아요. 대학에서 반영하는 거는 표준 점수하고 100분위만 가지고 아이들 뽑아요. 그래서 표백이라고 저희가 불러요. 표백. 그러니까 대학 정시는 운도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어머님들 세대처럼 대학별고사 보고 이렇게 시험 잘 봐서 들어가는 그런 게 더 좋은 거죠. 수능날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수능날 기분 좋을까요? 미친놈이죠, 수능날 기분 좋은 거. 수능날 기분 좋은 아이들 뭐 있어요? 긴장되겠죠. 그쵸? 생각해보세요. 자, 수시는 아이가 그래서 여태까지 총 고등학교 3년 동안 종합해온 총체 과정을 공부하는 가지고 평가받는 거고, 이건 아이가 12년 동안 공부한 걸 가지고 한 번에 평가받는 방식이에요. 뭐가 더 교육적으로 좋은 거야? 수시가 더 좋은 거예요. 성실한 아이들한테는. 아니, 성실한 아이가 너무 유독 시험 볼 때 긴장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럼 걔는 떨어지면 점수가 안 나면 걔는 성대도 이번에 걔 삼수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3개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성대 저기 신문방송학과인데 3개 틀려서 신문방송학과 정시 썼다고 하더라고요. 3개 틀리면 굉장히 잘한 거 못한 거야. 3개 틀리면 걔가 수학만 안 틀렸으면 걔는 서울에 있는 의대도 갈 수 있었어요. 수학만 안 틀렸으면. 그런 애들이 성대를 요즘 제가 애들 데리고 가보니까 그렇게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성적표를 이해하시려면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앞으로는 지금 현재 1학년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는 어떻게 채점이 된다? 이렇게 채점된다는 거예요. 영어는 이미 발표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현재 고1이니까 우리 저기 올해 외대보고 들어간 아이들이 있는데, 애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걔가 토플이 110점이 나있는데, 선생님 저 영어 공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미친놈아, 네가 왜 영어 공부를 하냐? 걔는 90점 넘으면 그냥 A 받는 거예요. 맞죠? 걔 영어 공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냥 안 해도 돼요. 아니, 중학교 3학년 토플을 110, 탭스를 905, 토익을 960 맞은 애가 무슨 영어 공부를 해요? 네. 근데 거꾸로 생각하시면, 지금 그 아이들이 만약에 영어를 A를 못 맞으면요, 걔네들은 인서울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근데 수학도 아마 그렇게 될 조짐이 보인다. 정부에서 아까 보셨죠? 일반 선택 과목에서 일반 과목으로 이제 기하 적분과 통계 일반 기하백표를 뺐잖아요. 그걸 수학도 역시 자격화 시험을 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 아마 통과 안 될 것 같다. 그거. 그래서 수학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수학을 정말 열심히 시키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돌아가서 제가 이제 거의 마무리 져야 돼요. 자, PT를 껐기 때문에 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16페이지 보세요. 16페이지.
16페이지에서 밑에 수시 분석 논술 전형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자, 논술 전형 아까 말씀드렸는데 논술은 어떤 아이들이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보시면 수능 합격, 논술 합격의 최초 관문은 뭐라고 돼 있어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지원을, 논술을 시키시든지 마시든지 하셔야 된다. 성대 이번에 갔다 온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 엄마, 나 논술학원 언제부터 보내야 되는지를 걔네들한테 물어보시면 성대 들어간, 연대 들어간 언니 오빠들 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했대. 근데 논술학원에서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됐더라고 재학생 아이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걔 되게 똑똑한 애들이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고2,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이 되게 많이 왔거든요.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논술은 고3 때 시켜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괜히 이상한 논술학원에 쏠리셔서 돈 갖다 주는 일 없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시면 자, 수능 논술 전형의 각 대학별로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학교들 건대 최저 요구해야 안 해요? 건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시립대? 안 해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멍청이 전교 1등들은 이런 학교들을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성균관대도 과학인재는 안 하고요. 근데 논술 우수자는 해요. 한양대도 안 해요. 한양대 올해 전형을 굉장히 잘 짜가지고 한양대가 아마 올해 빌딩 하나 졌을 거예요. 진짜요. 한양대가 올해 빌딩 하나 졌을 거예요. 그 원섭이 받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18페이지 아래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5분만 더 해도 돼요? 고맙습니다. 강의를 잘하니까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논술에서요. 어떤 논술을 보는지를 보세요. 자, 인문계열, 인문사회 계열인데요. 연대는 인문사회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뭘 요구해요? 수학 문제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연대를 가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연대는 강남은 연대를 사랑하고 고대는 강남을 사랑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애들이 연대를 그만큼 많이 가는데 그 중에서 수학 잘하는 애들이 가요. 그러니까 수학을 인문사회 계열일지라도 연대에 논술을 쓰려면 수학을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영어 제시문을 내는 학교들은 경희대, 외대, 이대, 부산대. 논술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내요, 안 내요? 내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A만 맞추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셨다가는 이런 전형은 뽕도 못 본다. 탭스하면 이거 할까요, 못할까요? 탭스하면 할 수 있어요. 토플에도 할 수 있고요. 자, 자연계열 보세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과학 문제를 내주는데 물화생기 중 택 하나 또는 통합으로 내는 학교들이 있다. 자, 연대, 고대, 성대, 중앙대, 경희대, 경북대, 동북대, 부산대, 경북대 이런 학교들은 이런 것들까지도 논술에서 요구한다. 이 학교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학교들은 그냥 단순한 인문사회 통합 논술로 논술을 시험을 치른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19페이지 보세요. 19페이지.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아까 제가 교과도 마찬가지였지만 자소서 내죠, 교사 추천서 내죠, 면접 보죠. 학생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밴드에 학생부를 어떻게 하면 정말 최적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올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오늘 교육이 끝나면 오늘 교육 태도가 굉장히 좋으셨어요. 제가 초청을 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이 다른 분들 초대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값어치로 따지면 저 3천만 원 값어치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네. 안 믿으시네. 올려주시고 와야 되겠나?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제가 다 올려드리니까,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다 하고 계신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2일차 때 다 보여드릴 거예요. 심지어 어제까지 한 걸 제가 우리 재현이가 저기 독서 학생 것도 보여드려도 돼요? 네, 재현이 것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보시면 밑에 보시면 학생부 종합도 서울대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 요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서울대가 이런 막 내신만자라는 멍청 1등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반 전형에서 없어요. 왜요? 서울대 일반 전형 면접은 60분짜리예요. 아니 5분만 면접 봐도 아이의 모든 게 다 드러나는데 60분을 면접을 보면요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까지 다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서강대 같은 경우도 보는 게 있고요. 성대 같은 경우도 보는 게 있고 안 보는 게 있어요. 아, 이거를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자, 정시는 몇 번 쓸 수 있어요? 수시는 6번, 정시는 3번, 3회 쓸 수 있어요. 자, 정시는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가군이 있고요, 나군이 있고요, 다군이 있거든요. 네, 원래 서울대가 나군에 있었는데 가군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원래 가군에 연대고대는 나군으로 옮겼어요. 서울대가 가군에 있어요, 현재. 그러면 아니 연고대 입장에서 서울대만 쓰고 연고대를 원서를 안 쓰면 거기에 원서 수임료를 어떻게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학교들은 연고대는 나군으로 다 옮기는 거예요. 질문, 서강대는 어디 있을까요? 서강대. 에? 아니죠. 다군은 별로 좋은 학교들이 없어요. 네? 왜 가군이에요? 아니, 서강대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고대랑 결론 아니다. 그래서 서강대는 가군에 있어요. 성균관대가 올해 고대를 제가 봤을 때 몇 개 학과를 제외하고는 고대를 다 넘었어요 지금. 성균관대는 삼성이 지원해주잖아요. 그 글로벌 경영학과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20명 전액장학금을 주고 삼성에 데리고 가요. 성균관대는요, 나군에도 있고요, 가군에도 있어요. 입시전형을 잘 짠 거야. 자, 그럼 우리의 2대. 2대는 어디 있을까요? 다는 아니, 뭐 홍익대 이런 학교. 2대. 2대 나오신 프라이드 되게 강하시나요? 2대 나온 여자. 네, 가군. 2대는 가군에 있어요. 2대 역시도 연고대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다. 이 중에 하나씩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서울 연고대 다 정시로 막 다 쓰겠다고 하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어떻게 쓸 거냐 너. 네. 그리고 자, 수시 정시는 그래서 총 몇 번 쓸 수 있는 거예요? 9번 쓸 수 있는데 더 쓸 수 있어요. 뭐? 사관학교대, 한국과학기술, 네, 카이스트 이런데. 모르셨어요? 좋은 정보 알려드렸네. 네, 그런 학교들은 여기 외에 더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 입시로 따지면 정시가 레귤러예요. 레귤러 전형이고 원리 전형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이걸 우리나라의 수능을 SAT라는 시험을 갖고 뽑고 있고요. 네, 원리는 다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오히려 보면 미국보다 지금은 좀 쉬운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 수시가 앞으로 더 강화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포트폴리오 만들으라고 하면 이거 왜 만들으라고 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예지도 토요일날 저한테 5장 써서 보냈어요. 네, 잘 썼어요, 굉장히. 근데 그걸 제가 중학교 1학년 아이 쓴 걸 보내줬더니 그걸 그대로 썼어요. 그 아이들이 되게 잘 썼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있다. 학생부를 돋보이기 위해서는 선생님 저 이거 했어요가 아니라 제가 한 증거를 갖다 내야 선생님이 올려주세요. 안 올려주시는 게 이상한 거죠. 그 아이가 특별하게 인성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제가